제 나무에 대한 관심은 아주 전부터 있어 왔었어요. 그래서 한 10여 년 이상 동안 그 나무에 대해서 제가 끊임없는 관찰과 고찰을 하여 왔었는데요. 예를 들면 원시인이 바라봤던 나무에는 그 나무에는 어떤 정령이 있고 뭐 생명이 있고, 그래서 그 나무는 어떤 숭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어 왔었는데, 왜 현대인들은 나무를 보면 그저 뭐 목재로만 볼까,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궁금증, 의심 때문에 제가 이런저런 어떤 경로로 이렇게 공부도 했었고, 실제로는 어떤 그 수련 단체에 들어가서 나무와 껴안고 대화하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, 거기에 제가 단체에 참여해서 실행도 한번 해봤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늦겨울 초봄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요, 시기적으로 회갈색으로 말라 있었던 감나무를 가까이 가서 봤는데, 굉장히 그 가지 끝에 희미한 녹색이 살짝 비치는 걸 봤어요. 저는 그 희미한 녹색에서 그 나무가 뿜어내는 엄청난 에너지를 실제로 제 몸으로 느꼈었거든요. 그래서 이 나무가 뿜어내는 에너지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형상화시킬까라는 것을 그 나무가 뿜어내는 생명력을 빛이라는 요소로 대체를 하게 되었고요. 그렇게 몇 달간 실험을 거듭해서 생명나무라는 어떤 형식의 나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. 신화적 풍경이라는 시리즈 속에 생명나무 1번이라는 트리 오브 라이프 샵 1이라는 제목의 작업인데요. 먼저 신화적 풍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, 풍경 사진을 찍어 왔었는데 그 풍경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제가 그 풍경에서 받은 느낌들을 다시 추적해 들어가서 그 느낌들을 제가 다시 연출이라든지 어떤 그 소품을 이용해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업된 게 신화적 풍경 시리즈입니다. 근데 그 중에 이 생명나무라는 작업은 일단 조건이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. 일단 깜깜한 밤에 촬영이 진행이 되고요. 그 안개가 끼어 있는 밤에 카메라를 세팅을 해 놓고 셔터를 엽니다. 그렇게 비셔터 상태에서 제가 나무 쪽으로 가서 그 플래시를 이용해서, 플래시와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보면서 그 불빛 하나하나를 카메라를 향해서 터뜨려 주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장노출 상태에서 이 필름에 그 플래시의 빛들이 하나하나 맺히게 되고요. 그 다음에 가장 최종적으로는 제가 아주 가장 센 서치라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서치라이트로 나무와 이렇게 바닥 부분들을 이렇게 빛을 줘서 기본적인 어떤 그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. 이 기본적인 자연 조건들, 그러니까 안개가 어느 정도 밀도로 껴줘야 되고, 또 바람이 없어야 되고, 어떤 직관적인 플래시의 노임이라든지, 그래서 전체적인 작업 시간이 뭐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요. 제가 제 작업실에서 이 나무가 있는 거리까지 1시간 30분이 걸립니다. 근데 저는 4시 이전에 도착을 해야 되니까요. 굉장히 이른 새벽에 짐을 꾸려서 나가야 되고, 나갔는데 안개가 껴있지 않다거나 뭐 바람이 분다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은 못 찍거나 실패하는 경우고요. 그리고 제가 이 작품 한 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한 석 달 정도를 이 한 작품만 이렇게 매진했던 것 같은데요. 그래서 항상 안개가 내일 낄까 안 낄까 이거를 예측하는 게 저의 하루 일과였고, 그다음에 새벽이 되면 짐을 꾸려서 나갔고,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한 10번 정도를 재촬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얻어진 게 이 작품입니다. 이 사적 성소 시리즈에서는 어떤 풍경 하나를 제가 선택을 하고 그 풍경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변화시키거나 구축하거나 해서 그 풍경 하나를 오랜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제작하는 작업들이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어떤 풍경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풍경에 나무를 옮겨다 놓고 그 나무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제작해 보자 라는 게 이제 저의 작업 프로젝트였는데요. 이 기후 조건이 제가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안개가 자주 끼는 뭐 봄이나 늦가을 같은 경우에는 작업이 조금 진행되는 듯 하다가도 뭐 어떤 시기가 되면 전혀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,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었고, 급기야는 제가 이 설치해 놓은 이 나무들이 주로 이제 그 굉장히 그 뭔가 숭고해 보이는 어떤 마른 호수 바닥에 여러 군데 나무를 설치를 해놨었는데요. 어느 해인가 홍수가 나가지고 제가 설치해놨던 모든 그 나무나 그
설치물들이 다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건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몇 달 동안 작업을 못하고 고심하고 있다가, 그렇다면 이 생명나무 시리즈를 밖에서 할 게 아니고 실내로 옮겨서 내가 인공적으로 이 조건들을 한번 구축해보자 라는 데 생각이 다다르게 됐고요. 그래서 전라남도 담양이라는 곳에 큰 어떤 공간 하나를 얻어서 실내 세트장을 제가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안개 대신에 제가 스모그를 뿌리고요. 그 다음에 뭐 나뭇잎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땅의 어떤 모습들은 제가 인공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, 프레시 모양도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한 6개월 정도의 실험을 거친 끝에 어떤 완성된 형태의 제 두 번째 신화적 풍경 이후에 생명나무 시리즈가 나오게 된 겁니다. 제가 실내에서 실험했던 것 중에 큰 두 가지 것이 있었는데, 그 중 하나는 빛이었고 하나는 공기감이었어요. 그래서 그 공기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스모그 같은 것을 통해서 제가 손쉽게 연출할 수 있었지만, 빛을 컨트롤하는 건 정말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제가 플래시를 여러 개를 사용을 해보기도 하고, 플래시 앞에 여러 가지 필터나 구조물이라든지 제가 만들어낸 어떤 그 설치물을 이용해서 빛을 조절을 하고, 그 다음에 그 세기를 조절을 하고, 그 번짐 효과를 조절을 하고, 극기하는 그 빛의 형태까지 제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. 플래시 앞에 어떤 특수한 장치를 제가 고안을 해서 달고 나서, 그 특수한 장치 앞에 제가 원하는 형상을 새겨 놓고, 그 형상을 통해서 아주 강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어떤 방식으로 제가 빛의 번짐 효과나 형상들을 마음대로 컨트롤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이제 실내에서 한 몇 년 동안 작업하다 보니까 어떤 형식 하나가 완성이 되고, 제가 완성된 이 형식을 제가 원래 작업하던 어떤 실제 자연에서 한번 실험해보고 싶은 또 욕망이 생겼었고요. 그 다음에 이 플래시라는 어떤 그 제가 쓰는 도구를 계속 개발시키다 보니까, 그거를 예전에는 그게 단순하게 그 깜빡거리는 신호 차원이었다면, 요게 이제 제가 기호 차원으로 옮겨갈 수 있었고,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디코딩 스케이프라는 큰 타이틀로 하나 모아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는데요. 신호 차원에서 기호로 넘어가게 되고, 그 기호를 제가 한동안 고심해서 찾다가 제가 찾아낸 기호가 한글 기호였습니다. 자연에서 제가 느꼈던 어떤 느낌들, 혹은 자연이 나에게 들려줬던 언어들을 한글 언어로 다시 재작업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 디코딩 스케이프입니다.